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HID라든지 이건 쉽게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블랙 요원들을 대기시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국회만 경고성으로 겁을 주겠다가 아니죠.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제 HID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인민군 군복을 또 주문했다는 것도 밝혀내셨는데 네. 과연 걔들이 그럼 HID 요원들을 한 38명 뭐 네. 차출해서 준비시켜서 인민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네. 마치 우리 요인을 납치하거나 내부의 인민군 소행으로 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있었다.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HID와 블랙 요원들을 동원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체포나 이런 것보단 소요거든. 파괴, 소요. 소요. 그렇죠. 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계엄의 정당성, 명분, 그다음에 선포 요건, 계엄법 위조에 따른 선포 요건들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같은 사회 혼란적 상황도 아닌데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시사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ID라는 거를 동원한 거거든요. 그 HID를 동원했다는 거는 진짜 이번 계엄을 통해서 사회, 국가 전복을 노리고 권력의 영속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HID나 블랙 요원을 동원할 수가 없죠. 지금 블랙 요원들이 뭐 C4 뭐 폭탄을 가지고 흩어져서 아직 복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블랙 요원하고 HID는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블랙 요원 HID는 말 그대로 북파 공작원입니다. 북파 공작원이기 때문에 임무 자체가 블랙 요원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블랙 요원들하고 완전히 다르고 블랙 요원은 뭐냐면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즉 뭐 007 시리즈나 이런 데 보면 여권 보면 여러 개의 여권이 있잖아요. 자, 중국으로 가. 그러면 중국으로 갈 때 누구 여권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신분을 위장해서 어떤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블랙 요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막 무기를 가지고 뭐 어떤 건물을 파괴하고 교란시키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 요원들이 이제 동원됐다라는 거는 글쎄요. 사실은 국내에 블랙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F-35가 있는 청주공항과 뭐 사드 배치 기지에 폭파 임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뭡니까? 다 복귀했다는 겁니까?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이 이제 확인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전부 복귀했다고 그러는데 좀 HID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HID 같은 경우 확인도 가능하고 이제 무장이 어떤 건지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은 이제 그 확인이 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보면 블랙 요원들은 정보사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HID도 정보사에서 관리하지만 팀은 좀 다릅니다. 지휘라인이 다르고 관리하는 공작관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D 역시도 총기를 이제 반출했으면 정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를 이제 반출받았을 테고 이 총기들은 기본적으로 HID가 쓰는 총하고는 좀 다릅니다. HID는 적성 국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블랙 요원들은 이제 우리 아군의 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블랙 요원 명단을 확보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갔는지도 이거는 죽음까지 이제 숨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블랙 요원들이 진행되고 근데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복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내란의 잔당 이게 지휘 라인이 다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귀가 안 되더라도 섣불리 움직이긴 어려울 거죠. 어쨌든 문상호 정보사령관 산하에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문상호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장공비가 어디 울진에 침투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 우리 병력이 정말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보수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세력이에요, 정말. 구구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이렇게 그냥 뭐
광화문 집회 가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하는 게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 군이 이용해서 국민 생명줄 몇 명 죽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우리 차원, 국회 차원에서 정당 해산을 요구하진 못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건 과감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집단인 게 밝혀졌고 그리고 뭐 통치행위라고 윤상현은 나와서 그 짓 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제 그 짓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일은 이제 한덕수 이후에 권한대행이 나오겠지만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일은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프콘이라 그러잖아요. 디펜스 그 컨디션 일종의 데프콘 방어 준비 태세 경계 태세인데 5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4단계에서 4단계죠. 3단계로 가면 자동적으로 전시 작전권이 한미 연합사로 이전된다. 네, 사령관한테 넘어가죠. 자정 통제권. 그렇죠. 그럼 만약 소위 말하는 우리 국가 비상사태 계엄이 발동 요건이 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된다면 데프콘 3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데프콘 3로 가게 되면 한미 연합사로 가면 결국 병력 이동, 수방사나 특전사 이동은 전부 미국한테 통보하지 않은 거죠. 지금 확인된 거는. 지금 우리가 전시가 돼도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제2작전사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하고 수방사입니다. 들었습니다. 수방사는 이제 우리 합참의 통제를 받습니다. 전시에도. 전시작전권 한미 연합사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받는다. 그러니까 제2작전사하고 수방사는 우리 관할,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전 부대는 이제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반박 논리는 그걸 겁니다.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에 준한다는 거죠. 사회적 혼란도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소요 사태를 일으켰을 때 이거는 북한의 어떤 공격에 의한 도발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프콘을 3로 격상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황까지 뭐 12.4 사태도 그렇고 데프콘 3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장공비가 들어오거나 뭐 혹은 청와대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연합사로 작전 통제권이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장 공비가 들어와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평시 작전권과 그다음에 치안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ID나 블랙용원도 이런 전시 작전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의 국가 비상 상태를 만들려고 머리를 쓴 거군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명분만 만들 뿐이지 이게 나중에 연합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더라도 I don't care.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갈 겁니다. 그 필립 골든가요? 그 주미 대사, 주한 미 대사가 김태효나 조태열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미 저는 이게 이 수면 아래 있는 사람이 조태열, 김태효. 야, 얘네들은 잘 빠져나가잖아요. 얘네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김태효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신원식 안보실장과 1인자인데. 그래 1차장이. 아니 신원식 안보실장은 약간 껍데기라도. 껍데기라도. 김태효가 모를 수가 없죠. 김태효가 모를 리는. 김태효가 모든 걸 관장할 텐데. 그래서 국정원도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됐는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죠. 검찰도 가장 믿고 있는 거는 검찰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윤석열이 가장 믿고 있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인 김주현이가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 검찰이 어떤 이제 검토를 했고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서버만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에서 중요 인물을 만든다. 명확한 워딩은. 어찌 포렌식 시설이 대검에 다 있으니까 검찰이 협력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부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기 예산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해서 검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우리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 눈을 부릅뜬 걸 보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놀라셨겠지만 나도 보고 저게 미쳤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다 쓸어버리겠다. 딱 그 눈빛에 그게 읽혀지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 삼성 장군이 저도 이제 뭐 국회 국방위 보좌관도 했고 네. 뭐 이제 네. 우리 대표님이 의원 하실 때 제가 김종대 의원 보좌관을 네,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관조차도 국방위원들, 상임위원들한테는 함부로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삼성 장군이 나왔잖아요. 네. 삼성 장군이 앞에 서갖고 이게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경고를 줬잖아요. 멈춰라, 멈춰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속 혼자 떠들잖아요. 예.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뭐냐면 이게 국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자료 요구들을 했어요. 네. 정보가 아니고 네. 수사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위에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우리 관례적으로 우리는 정보위에만 보고했고 왜 그렇죠. 니네한테 그렇게 왜 얘기도 보고하냐 이게 거기서 약간 돌긴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국방위를 제가 여인영이나 이제 또 그 김민석 최고가 얘기할 때 질의할 때 황당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안 됐다 뭐. 아니 그거 그거 김용현이 한 거고 그게 김용인 연구고. 국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삼성 장관이.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가 병신 얘기를 한 거였죠. 체복기 입고 있으면서 할 얘기를 못하면 그 병신이지 뭐냐고. 막 이런 얘기가 했잖아. 그거는 이제 황희 의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 여인영의 태도가 잘못됐다. 우리 장관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된다.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제복 입고 있는 군인이 할 말을 못하면 그건 병신이지. 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계엄 세팅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방위도 계셨고 군을 잘 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장교들 양산하는 기관이 육군사관학교, 뭐 삼사관학교, 해사공사 있을 텐데 아니 의원님도 공사를 졸업했다는데 사관학교 때 헌법 같은 걸 안 가르칩니까? 저희 때는 뭐 이제 완전히 뭐 90년대니까 초반이에요. 아니 90년, 91년, 그러니까. 뭐 92년, 93년 이때니까. 네. 그때는 뭐 물론 80년, 7년 체제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태우가 네. 이제 주름 잡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김영삼이가 들어오는 그 시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안 배웠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과 과목이 있었죠. 헌법 과목이 있어요? 예, 헌법과 민주 시민 네.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헌법과 군사법 이걸로 바꿔버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